예, 세계로 뻗어나간 삼성의 문호조 전략.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분은 아시아 3국 취재를 하고 온 옥기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 대표 노잼 기자 옥기원입니다. 예. 재미없을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하시는 건가요? 재밌게 해주세요. 예. 지난 한 주 동안 한겨레 라이브 세 차례에 걸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3개국의 삼성 공장 노동 실태를 좀 살펴봤어요. 계속 보신 시청자들은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세 편을 짧게 요약을 좀 해주실래요? 예. 지난주에 삼성 구개 공장의 청년 노동 착취 문제와 산재 직업병 문제를 다뤘습니다. 간략히 요약드리자면 네. 그 삼성의 주요 생산 공장에서 20대 초반의 노동자들이 3년에서 5년 가까이 착취당하다가 네. 벌어지는 그런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들을 먼저 저희가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설문조사에서는 평균 재임 기간은 3년이었죠? 3년에서 네. 5년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베트남 노동자 땀의 죽음과 그리고 하청 공장 노동자들이 독성 약품에 노출돼서 네. 이렇게 산재를 겪는 네. 그런 열악한 현실들을 통해 직업병 문제와 산재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보도를 통해 집중 조명했었습니다. 베트남 노동자 덤 예. 22살 예. 당시 사망 당시 22살이었는데 우리의 반도체 공장에서 사망한 황주민 씨 예. 사례를 좀 떠올리게 예. 했던 그 사건이었죠. 예, 오늘 주제는 앞에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게 그냥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간 삼성의 문호조 전략, 국경 없는 문호조 전략, 정책, 예, 예. 이건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조 파괴 공작인 거죠. 예, 예.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법한데 노조를 못 만든 겁니까? 노조를 못 만든 게 아니라 네. 삼성의 방해 공작으로 그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네. 만들지 못했던 현실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아시아 주요 공장들, 주요 생산 공장에서는 단 한 곳도 민주 노조가 존재한 곳이 없었고요. 전 세국 공장 민주노조라고 하면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만한 노조가 없었다는 거죠. 예. 주요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장을 통틀어 봐도 네. 이런 노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이 인도네시아 치카랑 공장 네. 노조 파괴 사건인데요. 옥 기자가 인도네시아 삼성 공장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가 해고된 분을 직접 만났죠. 예, 예. 만났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 전 노조위원장 출신 줄 헤르만 씨를 만났는데요. 네. 그는 1999년도에 네. 삼성전자 치카랑 공장 정규직 엔지니어로 입사를 해서 네. 그 노조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분이 노조 파괴를 하는데 40일 만에 이 삼성전자 치카랑 공장이 파괴가 됐는데요. 네. 그 충격으로 단 한 번도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의 이제 설득으로 네. 처음으로 나와서 자기의 속마음을 네. 드러내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렵게 만나셨겠네요. 줄 헤르만 씨는 얘기한 대로라면 엔지니어면 당연히 정규직이었겠고 예. 삼성에 그 굉장히 청운의 꿈을 품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글로벌 기업이니 대우도 좋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있을 거고. 근데 이분이 직접 노조 설립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줄 헤르만은 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회사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이분은 했는데요. 정규직인 거죠. 예, 정규직이었습니다. 예, 예. 주로 이제 그때 당시 전체 노동자 2,800명 중에 예. 800여 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예. 800여 명의 파견직 노동자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줄 헤르만 친구 중에서는 굉장히 친한 파견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전체 2,800인데 800이 비정규직, 800이 파견직이면 2,800 중에 1,600명,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혹은 파견직이었다는 거죠. 예,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네. 사실상 그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굴러가는 비정규직의 공장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줄 헤르만이 자기 친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열심히 일했던 파견직 네.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거나 네. 그리고 똑같이 정규직과 똑같이 일을 해도 식대나 임금에서 차별받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네. 불만이 쌓여갔고
이거에 대한 불만을 관리직에게 이제 불만을 얘기했더니 너가 왜 참견이냐라는 질책이 돌아와서 그 도대체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불만이 쌓여갔다라고 줄 이야기했습니다. 헤르만 씨 증언에 따르면 그 비정규직 파견직들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생산 라인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었고요. 똑같이 만들었고 똑같은 공정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에서는 차별을 받았다. 임금과 식대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줄 헤르만 씨가 이 송곳처럼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이거 참을 수 없다. 나 혼자 편하게 먹고 살 수는 없다. 물론 정규직이라고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노조를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한 거죠. 예, 성공했습니다. 예. 그 줄 헤르만을 도와서 금속 노동자 연맹이라는 노조가 우리로 치면 민주노총 금속 노조 정도 되는 예. 노조 단위인데 같이 이제 노조 결성을 진행을 했고 2개월 만에 정규직 10명, 파견직 300명으로 구성된 그 치카랑 공장 노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규직이 좀 적었네요. 예. 예. 근데 이 정규직 10명에 비정규직 300명? 그 정도면 규모는 꽤 일단 되는 건데 예. 언제부터 삼성이 탄압을 시작한 겁니까? 그 노조를 만든 직후 예. 이제 삼성의 온갖 이제 탄압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비밀리에 진행이 돼서 비밀이 진행돼서 모르고 있다가 당시 이제 줄 헤르만 표현에 따르면 네. 노조 설립증을 관리자에게 제출을 했는데 예. 그 삼성 공장 전체 관리자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한국 본사에서 문책을 받을 자신의 운명도 생각을 했겠죠. 분명히 그렇게 네. 생각을 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예. 그 설립증을 제출하고 네. 노조 파괴 사실을 알자마자 그 사내 변호사들이 노조원으로 특정된 인물들을 모두 다 불러 놓아놓고 예. 이제 너희 우리 회사 방침을 알지 않느냐. 예. 그리고 너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온갖 협박을 했고요. 예. 그리고 같은 시기 이제 공장에서는 이제 노조 때문에 이게 치카랑 공장이 문 닫게 생겼다라는 괴소문들이 돌아서 자연스럽게 비노조원들이 노조원들을 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됐고 저 사람들이 괜히 나서서 잘못하면 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예. 이런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노조원들이 세워놓은 오토바이 같은 거 안장 같은 게 칼로 찢겨지는 그런 이제 사건들도 발생하고 공장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든 직후부터 너무 공장에 나가기가 무서웠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끼리 서로 적대시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공장 안에서만 그렇게 탄압을 한 게 아니고 공장 밖에서도 탄압이 이어졌다고요. 예, 이게 삼성의 전문 분야 네.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비행과 사찰이 이어졌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거죠. 예, 예. 예. 어떤 노조원이 아파서 월차를 썼는데 네. 관리자가 갑자기 이제 집에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더니 이제 정말 아픈지 어디 따로 모여 있는 거 아닌가? 아픈지 예. 만약에 혹시나 아프지 않고 월차를 썼다면 징계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뭐 가족 그 졸업식에 참석한 노동자에게 가족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라. 어떻게 보면 가족들조차도 약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런 네. 이제 미행과 사찰들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고 그 노동자들이 집에 가다가 항상 누군가가 따라오는 걸 느껴서 이제 그 사람과 왜 따라오냐라는 실랑이를 벌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한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그렇게 지속적으로 탄압이 시작됐는데 결국 40일 만에 해체됐다고요? 예. 예. 40일 만에 해체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노조가 생각보다 약간 와해 속도가 더뎌지자 예. 이제 삼성은 돈을 주면서 사직을 강요하는 그런 회유책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략했던 게 이제 파견직 노동자들인데요. 파견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하지 않겠다. 예, 뭐 이렇게. 재계약하지 않겠다. 너희 어차피 지금 사직서를 안 써도 네. 이제 우리가 해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당장 이제 사직서를 쓰면 퇴직금을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협박을 했고 네.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파견직 노동자들은 이제 마음이 흔들렸고 네. 그 노동자들이 한두 명씩 사직서를 내고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노조 활동 동력들이 상실이 됐던 겁니다. 99년에 입사를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40일 만에 해체되고 이분이 언제 회사를 떠난 거죠? 이분은 정확히 40일만 노조가 10월 21일 날 만들어졌는데요. 90
2012년. 2012년 예. 정확히 40일 만인 12월 4일 5일경에 이제 자기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 그러니까 버텨서 99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이분은 노조 만들기 전에 10년 넘게 10년 넘게 삼성에 착실하게 잘 다녔던 분이네요. 예, 근데 이제 노조를 만들자마자 40일 만에 해고가 된 거고 예, 자연스럽게 예. 사직서를 제출하게 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계속 압박을 했겠죠. 그리고 예.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같은 노동자들로부터 멸시와 뭐 구박을 받으면 견디기가 힘든 거잖아요. 예. 근데 이분을 만나기 그렇게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줄 헤르만 씨는 저희 그 인터뷰장에 와서도 예. 인터뷰하는 거를 되게 꺼려했습니다. 일단 6년 전에 그 겪었던 그 삼성의 이제 그런 감시와 예. 폭력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그 심지어 가족들도 저희 한겨레 인터뷰가 나가고 나면 또 이제 삼성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이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터뷰를 만류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족들 예. 왜 당신 인터뷰하면 우리가 고달퍼질 수 있다. 뭐 이미 이제 6년이 지나서 이제 예. 다 좀 잊혀졌는데 잊자 예. 뭐 그랬다는 거죠. 삼성 쪽의 반론을 좀 들어봤습니까? 또 빤한 얘기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예. 저희 꼼꼼히 항목별로 나눠서 예. 해외 공장 노조 파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는데요. 예.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예, 읽어주시죠. 간략히 설명드리면 네. 뭐 우리 삼성은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현지법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읽기도 어려운 이런 네. 딱딱한 해명 문구를 보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대해서 줄 헤르만 씨의 해고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 답은 우리는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있고 우리는 착하게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만한 얘기. 예, 완전 거짓 해명이었습니다. 그래요. 인도네시아 말고 다른 나라도 취재를 다녀오셨잖아요. 그 팀에서도 베트남하고 인도까지 갔던 걸로 아는데 그쪽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 저희 주요 휴대폰 생산 공장인 베트남 방宁공장과 인도 네. 노이다 공장들을 네. 이제 살펴보면서 노조 관련된 취재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베트남의 경우에는 기업 노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노동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노조였는데 네. 이 노조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강조하면서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삼성이 노조가 존재하니 네. 다른 노조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고 네. 있었습니다. 사실상 기업 노조를 통해서 이제 노조를 운영하려는 민주 노조의 설립을 막으려는 이런 전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어용 노조는 있다. 어용 노조는 있다. 이런 어용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민주 노조는 네. 필요 없다라는 노사 협의회 뭐 이런 수준이겠죠. 것. 예. 저기는 어떤가요? 그 삼성이 과거에도 예. 다른 나라에서 아시아 국가 말고 다른 나라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파괴하거나 이래가지고 좀 망신을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의 무노조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광고됐던 시기가 1995년 예. 그 독일 지사 네. 종업원 평의의 결성 방해 사건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예. 네. 당시 노조도 아닌 그냥 네. 노사 협의체의 기구를 네. 이제 그 결성을 막기 위해서 온갖 네. 이제 뭐 협박 공문을 보내거나 뭐 그런 전략으로 이제 와해시켰는데요. 네. 당시 노동재판소에 제소돼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땠나요? 그리고 저희 취재 결과 헝가리, 네.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도 노조 설립 시도가 있었는데 네. 모두 다 사전에 이렇게 노조를 와해시키는 전략들로 네. 노조 설립 자체를 막았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 없는 곳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고 젊은 노동자들로 빨리 갈아치울 수 있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하고 뭐 이런 패턴인 거죠. 예. 예, 시대에 뒤떨어진 무노조 경영, 이 나라 안팎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삼성이 이걸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아마 유명한 명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 된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뭐 한 것으로 알려진 이런 워딩인데 이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3대째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네. 왜 이런 무노조 원칙이 고수될 수밖에 없었는지 전문가의 좀 말을 들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Union busing is a key because that is actually connected to how they can control workers in order
to maintain the level of exploitations. There will be no negotiation about production target. There will be no negotiation about wages. There will be no negotiation about the benefits and other issues, includ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They can use. 저분은 인도네시아 분인가요? 예, 예. 그 LIP라는 노동단체 전문가고 예. 그 삼성에 관련된 이런 착취 구조들을 계속 연구해왔던 아, 전문가입니다. 국내 전문가들 견해도 좀 비슷하죠? 예, 그 저희가 만나본 전문가들은 예. 그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 삼성의 착취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예. 삼성의 구조를 뜯어보면 그 한국 공장, 국외 공장, 국외 하청 같이 단계별 층위가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초일류 삼성은 이런 아래 단계의 노동자들이 희생으로 쌓아 올린 결과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만약 노조가 생겨서 이런 노동자들, 아래 단계의 노동자들이 이제 항의를 하거나 이제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세진다면 지금의 삼성의 이런 시스템, 착취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생기고 노동자들과 상생을 해서 지금처럼 노동 착취의 구조를 존속하지 못하면 삼성이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예. 뭐 이런 결론인가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옥기훈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가 전하는 내일의 주요 뉴스, 내 기사를 소개합니다. 내기소 코너가 이어집니다.